일본이 드디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인류에 대한 도발이고 태평양 열한 국가를 향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맞서 싸워야겠지요. 30년, 40년, 50년 후의 지구는 도대체 누가 책임졌나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굳이 왜 바다에 버리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회담 때마다 등장했던 그때 그 선수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광우병, 사드 등 각종 괴담에 편승해 대한민국을 거짓 선동으로 물들였던 시민단체들은 다시 때가 왔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싸움은 한일 간의 싸움, 한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다와 미래 세대를 지키려는 정의로운 항거입니다. 일본은 옛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양 방류로 안타깝게도 일본이 전 세계의 민폐 국가, 불량 국가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로운 한일 간의 연대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은 기시다 정부의 잘못을,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읍시다.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서 총선 전에 방류를 해야 총선은 한일전으로 또 몰고 갈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공개적으로는 방류 반대라고 하겠지만 6개월 방류 보류 이런 언급을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게 속마음이라는 거죠. 내년 1월쯤 방류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제일 좋기 때문에 그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찾아가야 될 곳은 용산이 아니고 양산이란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이 스탠스는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던 것과 사실상 거의 똑같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취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본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때 그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이 그 후쿠시마 그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은 일본의 주권 사항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고, 나아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IAEA의 어떤 기준에 맞는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라. 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또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일본 영토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관할 수역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입니다. 네, 이건 관할 내 사항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원칙적으로 그렇지만은 그 결정에 따라서는 다시 지역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왜 그거 못 막았냐? 물론 그 현실적이든 아니면 그걸 뭐 잘못해서 못 막았든 그것은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집권하에서 똑같은 초안을 마련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뀐 뒤에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불가능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막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제도적으로 뭐 해양법 재판소에 요청해서 막는 것도 불가능했고 외교적으로 국제연대를 통해서 막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기조하에서 그런 대책을 세운 것이 아까 정의용 그 장관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구체화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시한이 안 나왔다고 말씀 주셨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2021년도 4월 13일 날 방류 결정을 합니다. 일본이. 그리고 날짜를 바꿔요. 2023년에 방류한다 이렇게. 그럼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뭐 했습니까?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 고려한다라고 안 했죠.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내 정치용으로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한다라고 하고 만약에 그걸 못 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국내 정치와 외교를 분리해서 대응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 정치적으로다가는 득을 얻겠죠. 그런데 국제적으로 어땠습니까? 여태까지 일본 정책이. 옛날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합의 왜 이거 국가가 노력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를 합니다. 일본 정부하고. 그 합의에 대해서 차려진 치유재단 해산하죠. 그 이거 위안부 합의 파기냐? 아니라 그럽니다. 문재인 정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없어요. 두 번째, 지소미아 이거 그 종료 선언합니다. 그 문제가 생기니까 종료 선언하는 통보를 효력 정지시킵니다. 이게 무슨 회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분명히 국제관계에서는 역학관계도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것들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반론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시민단체들이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 선택을 하고 집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기회에 더불어환경당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 어떨지.
근데 남의 나라 일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전쟁이라도 하시려고